우리 육군은 천마2의 레이저 무기 혹은 30mm 대공포 장착을 검토하고 있지만 레이저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레이저는요 얼마든지 북한 영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고 불발탄 위험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군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1976년에 서울 대공포 5인 사격 사건의 아픈 경험과 함께 평시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대공포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레이저 무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소형 레이저 무기가 확보됨에 따라 육군은 천마2의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나라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한테 새롭게 배치된 천광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한국형 레이저 무기의 폴란드 수출과 함께 우리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인 레이저 장착형 천마2 지대공 무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이었죠. 폴란드 군사전무지 디펜스24의 편집장과 정재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인터뷰가 진행됐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24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어요. 당신 생각에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이 현대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폴란드로 수출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중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은 드론과 미사일의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대 전장에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타격할 수 있어서 고속 드론과 미사일과 싸우기에 적합하고 운용 비용도 저렴해 유용성을 더욱 높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어서 2024년 말 한국은 천광 고정식 레이저 시스템을 배치했으며 현재 향상된 기동형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레이저 무기 체계가 폴란드로 수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폴란드 산업 파트너는 작년부터 레이저 무기 시스템 분야 협력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산업의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요, 현재 하나 시스템과 폴란드 사이에 레이저 무기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천광의 2배나 되는 50kW급 레이저 무기, 그것도 천광과 같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한화 시스템과 공동으로 출력 50kW급 이동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화그룹이 개발 중인 50kW급 레이저 무기는 폴란드, UAE, 사우디 등에 제한되었고요. 무엇보다 기존 K-31 천마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할 천마2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천마2에 레이저가 탑재된다고요? 천마2는 육군이 올해 정식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소요 제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무기 소요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세미나도 있었고요. 워낙 중요성이 높아서 수년 안에 개발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은 기획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에서는 천마를 대체할 무기체계에 대해서 지능형 대드론 체계 혹은 지능형 복합 유도 무기 등으로 호칭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천마의 대체라는 의미로 천마2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상 혼란이 존재하니까 그냥 우선은 직관적으로 천마2라고 제가 말할게요. 관계자는 천마2가 합참의 평가를 쉽사리 통과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내년에 사업 타당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천마2 개발 사업이 카이다, 즉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진행 중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짜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KF-21 보라매는요, 무려 7번이나 시도해서 겨우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K-30BO가 성능 개량을 통해 중장기 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K-31 천마는요, 성능 개량보다는 퇴역 및 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봤습니다. K-31 천마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4대의 천마 발사 차량과 약 1000여 발의 천마 미사일이 양산됐었습니다. 천마 미사일은 ASRP, 이게 보통 저장 탄약 신뢰성 연구라고 하는데, 이 ASRP를 통해 15년의 저장 수명이 확인됨에 따라 육군 주도하에 열전지와 자이로 등의 시한성 부품을 교체하는 저장탄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다른 의미로는 향후 25에서 30년 정도가 지나면 퇴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교해 K30BO와 K30W 1000호용 30mm 탄약은요, 최소 30년, 저장 환경이 좋으면 50년 이상도 보관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탄약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운영이 결정됐지만 천마용 미사일은 더 이상 저장 수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가 필요합니다. 천마2의 요구 성능은 무엇인가요? 한화 에어스페이스 관계자는 육군은 천마2를 통해 최소한 2가지 종류의 대공 미사일과 함께 레이저 무기 혹은 대공포 장착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 2가지 종류의 미사일이란 항공기 및 순항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사거리 10km급 수준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 외에 저가형 무인기에 특화된 저가형 대드론 유도탄을 의미합니다. K31 천마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것과 비교해서 천마2는요, 업체 주도 개발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NA가 사업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LIG DNA는 북한 방사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LAMD, 이게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이 LAMD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제한하고 있고요. 대드론 유도탄으로는 비공 발전형을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AMD 미사일은 방사포용 로켓탄과 항공기 표적 모두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이가 이게 좀 3m가 좀 넘어요. 그리고 중량도 110kg 정도여서 야전 방공 차량에 탑재하기는 조금 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신뢰성이 증명된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6일 LIG DNA가 독일 라인메탈 에어 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및 나토에 대한 첨단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해 전방위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LIG DNA의 미사일 기술과 라인메탈이 자랑하는 단거리 방공 능력, 대표적으로 라인메탈의 스카이레인저 30 대공포 시스템 기술과 연동해서 유럽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협력 방식은 LIG DNA가 LAMD 미사일에 사용된 최신 레이더 시커 기술과 유도 기술을 제공하고 라인메탈은 미사일 본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최신 야전 방공 미사일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IG DNA가 양산하고 있는 천궁2 미사일에 대한 마케팅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죠. 이렇게 양사가 협력하는 이유는 라인메탈은 최신 유도 미사일 기술이 없고 LIG DNA 입장에서는 유럽의 무기 수출 장벽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어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토 카르텔을 뚫기 위한 거죠. LIG DNA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장점도 존재합니다. 라인메탈의 스카이레인저 30은 어헤드탄을 운용할 수 있는 30mm 대공포와 단거리 대공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육군이 천마2를 통해 구현하려는 야전 방공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LIG DNA가 유럽 시장 진출은 물론 육군의 천마2 사업에 대비해 라인메탈과 전략적 제휴를 맺지 않았는가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 수출을 위해 개발 중인 H-쇼라드,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이브리드 쇼트레인지 에어 디펜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복합형 단거리 대공체계 이런 뜻입니다. 이 H-쇼라드의 발전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를 위해 H-쇼라드라는 야전 방공체계, 그러니까 30mm 대공포와 사거리 3에서 10km급의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라인메탈의 스카이레인저 30과 비슷한 대공존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H-쇼라드에 사용할 사거리 10km급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천마2에 제안할 계획이고요. 천마2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드론 요격탄도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공미사일 분야만 보면요, LIG DNA가 단연코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LIG DNA는 미사일과 전자장비 전문 회사라서 천마2를 구성하는 기동 차량을 개발 및 생산할 역량은 없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추가에 우리 육군이 천마2의 레이저 무기 장착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는 한화 계열사인 한화 시스템이 강력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부분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21 보병 전투차, KCV 공병 차량 외에 최신 차세대 보병 전투차 레드백, 그리고 타이곤 등의 다양한 전투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30BO와 K31 천마의 체계 통합자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공무기 개발 경험에서도 앞서 있죠. 물론 LIG DNA도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국내 방산업계는 크게 2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그룹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을 인수해서 대규모 방산 종합그룹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의 성장에 따라 LIG-DNA와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이 협력해 하나그룹에 대항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 덕분에 LIG-DNA는 현대로템을 통해 우수한 기갑 차량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군은 천마2의 레이저 무기 혹은 30mm 대공포 장착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레이저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조차 레이저가 악천후에 취약하고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기엔 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공포 장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관계자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1976년의 서울 대공포 5인 사격 사건의 아픈 경험과 함께 평시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대공포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레이저 무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 레이저는요, 얼마든지 북한 영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고 불발탄 위험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요, 하나시스템과 협력해서 수출용으로 개발 중인 타이건 8륜 장갑차에 출력 50kW급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광 레이저 무기에 탑재된 레이저와 비교해 출력이 2.5배나 강화되었음에도 K808이나 타이건 8륜형 차량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레이저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관계자는 이렇게 소형화가 가능했던 이유로 최신 냉각 기술이 개발되었고 오랜 레이저 무기 개발 경험을 통해 소재 분야에 기술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소형 레이저 무기가 확보됨에 따라 육군은 천마2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천마2 사업에 대응, 레이저 탑재형 타이건 차륜 장갑차 상부에 중량 1톤급 포탑을 설치하고 이 포탑에서 레이저 빔 발사기, 사면 고정형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을 운영하는 구조의 천마2 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천마2 사업을 통해 한국 육군은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에 대응한 레이저 및 방공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천마2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면 대량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두를 필요성이 있죠. 이스라엘은 이미 출력 100kW급의 고정 배치형 아이언빔 외에 출력 50kW급의 이동형 아이언빔 모바일을 배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이언빔 모바일은 UAE에 파견되어 이란이 발사한 샤이드 자폭 무인기를 실전에서 요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중국이 중동 시장 개척에 나서서 사우디와 UAE가 중국제 이동형 레이저 무기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방위사업청과 국내 방산기업이 협력해 이동형 레이저 무기를 신속히 개발해서 폴란드는 물론 기후가 건조해서 레이저 무기의 천국으로 불리는 중동 지역에서 대성공을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